올 7, 8월에는 3일 빼고 비가 올 겁니다. 이 얘기가 지난 5월 SNS를 떠들썩하게 했었는데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의 딥러닝 날씨 예측 모델 클라이맥스가 예측한 우리나라 여름 날씨였습니다. 이게 당시에 정말 화제여서 기상청에서도 이례적으로 적극 대응한 바가 있죠. 이때 기상청이 가능성이 희박한 예측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에 사람들은 기상청이 저렇게 말하니까 비가 오겠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만큼 일기예보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성이 낮다는 걸 보여준 사례죠. 마침 지난달 말부터 장마 시즌 시작이라 이제 검증의 시간으로 들어섭니다. 근데 클라이맥스가 여름 일기예보를 발표한 건 단순히 기상청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왜 하필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자적인 예측 모델로 일기예보를 발표한 걸까요? 날씨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모델의 능력을 보여주기에 좋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기상예보가 공공정보에서 상업정보로 변화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수요시장 날씨와 시장입니다. 얼핏 듣기에 날씨와 시장이 무슨 관계일까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날씨야말로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입니다. 계절에 따라 팔리는 상품이 다르듯이 날씨와 온도와 습도에 따라 팔리는 상품도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여름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경우 그야말로 계절 상품이라 할 만하죠. 날씨는 맑은데 덥고 습하다면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려고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같은 여름이라도 비가 오면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죠. 그래서 여름철은 카페의 성수기이지만 장마가 길어지면 여름 장사를 망치게 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특히 테이크아웃 비율이 높은 음료라서 같은 여름이더라도 날씨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되고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좋은 사례죠. 그런데 카페만 해도 이런데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판매하는 기업 단위에선 그 영향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온도마다 가장 잘 팔리는 소비재들이 다르거든요.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소주는 6에서 10도에서 가장 잘 팔리고 빵은 16에서 20도, 에어컨은 20도, 아이스크림은 25도, 그리고 맥주는 26도라고 알려져 있죠. 온도에 따라 매출 변화가 큰 상품들도 있죠. 과즙 음료는 20도부터 판매가 늘고 25도가 넘으면 1도가 오를 때마다 20%씩 판매량이 늘어납니다. 콜라와 사이다도 25도가 넘으면 매출이 각각 15%와 10%씩 증가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더울수록 패스트푸드점이 붐비는 겁니다. 먹다가 땀 뻘뻘 흘리기 좋은 국이나 찌개와는 달리 적당히 따뜻한 온도에다가 냉방시설도 잘 되어 있고 앞서 언급한 콜라와 사이다도 있으니까요. 여름의 대표 계절 상품인 아이스크림의 경우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인기가 갈립니다. 이게 그럴 만한 게 아이스크림의 원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우유인데요.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은 20도를 기준으로 온도가 오를수록 매출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인지 25도에서 30도일 때는 콘 아이스크림이 가장 잘 팔리지만 30도가 넘어가면 당장의 더위를 해소해줄 만한 빙과류가 엄청 잘 팔립니다. 이런 현상은 94년 여름 아이스크림 업계에서 관측되었어요. 94년 여름은 기상청의 관측사상 20세기 최악의 더위로 유명합니다. 물론 2018년엔 이보다 더 더웠긴 했지만 18년에 비해서 94년은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 보급률도 높지 않았죠. 그래서 더위로 인한 온열증으로 사망한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요. 날씨가 이렇다 보니 아이스크림 업계는 당시 엄청난 성수기를 맞았습니다. 이땐 더위를 식혀줄 만한 게 아이스크림 뿐이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양이 팔려나갔죠. 당시에는 생수산업도 본격화되기 이전이라 차가운 물도 구하기 힘들었던 때고 다 끓여 마시던 때다 보니 냉장고에 찬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엄청난 폭염이 각 회사의 희비를 갈랐죠. 당시 아이스크림 업계는 혜태제과, 롯데삼강, 롯데제과 그리고 빙그레가 각축을 벌이던 상황이었습니다. 혜태제과가 70년에 브라보콘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아이스크림의 시대를 이끈 후로 언제나 아이스크림 하면 콘 아이스크림이 주된 상품이었어요. 그리고 롯데에서 월드콘을 출시하면서 이를 이어나갔고요. 빙그레는 상대적으로 콘 아이스크림에선 열세였습니다. 근데 이때의 기록적인 더위로 인해서 그동안 아이스크림의 왕좌를 지켜왔던 콘 아이스크림이 덜 팔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롯데의 경우 월드콘 같은 콘 아이스크림부터 스크류바, 조스바 같은 빙과까지 아이스크림 전반에서 제품 라인업들이 모두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빙그레는 상대적으로 콘 아이스크림이 열세고 메로나, 더위사냥 같은 빙과 계열이 강하다 보니 94년 특수를 맞아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죠. 상대적으로 콘 아이스크림 매출 감소의 영향을 덜 받은 겁니다. 이 반대의 경우가 혜태제과였죠. 브라보콘은 여전히 인기가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빙과류의 경우는 살짝 부족한 감이 있었거든요. 혜태제과는 이때의 경험을 발판 삼아 나중에 탱크보이라는 배맛 아이스크림을 출시했죠. 참고로 이 해에는 소주나 양주 판매량도 급감해서 제조 유통업체들이 고전을 겪기도 했어요. 맥주는 더울수록 잘 팔리는 품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았고요. 아무튼 이렇게 그해 여름이 얼마나 덥냐에 따라서 판매되는 상품과 인기 있는 상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시장에서 기업의 매출 경쟁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날씨가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제 유통업계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편의점의 경우에는 그날 날씨에 따라서 잘 팔리는 품목을 전진 배치하기도 하고 안 팔리는 품목은 상대적으로 뒤로 빼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는 편의점은 소비자 접근성이란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비나 눈이 오는 악천 후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 방문 고객의 수는 평균적으로 5에서 10% 감소합니다.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은 큰 차이가 없고요. 그런데 비가 오후에 오는 경우라면 주택가 인근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곳들은 접근성 덕분에 방문 고객 수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정도로 날씨가 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예상되는 날씨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방문 고객 수와 판매량을 예측하는 데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재고 관리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현재 가장 뜨거운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 분야가 그렇습니다. 날씨와 기온에 따른 수요 예측을 하고 전력 도매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수익이냐 손해냐를 결정하고 발전기 운영 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건설업에서도 날씨는 중요합니다. 비나 눈이 오면 공사 진행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공기 지형과 비용으로 작용하기에 날씨에 따라 공사 일정과 공정을 잘 짜는 게 필요하죠. 이처럼 날씨 자체가 기업 매출에 있어 리스크의 한 요소가 되고 있기에 더 정확한 일기예보가 공공정보를 넘어선 상업정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종종 이용되고 있는 지수용 날씨보험이나 농작물 재해보험 등이 날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등장한 지가 제법 되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용되고 있는 점은 한국에서도 날이 갈수록 날씨가 상업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현재는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기상 예측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만 해도 여름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인 엘니뇨로 인해서 태풍이나 폭우가 내린 일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죠. 기상학자들은 날씨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10일 이상의 예측은 정확도가 많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5월 초에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한반도 여름 기상 예측은 맞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수학적인 모델과 학습을 통해 만든 모델로 예측을 했다지만은 이것도 초기 조건이 달라지면 큰 차이가 나는 잘못된 결과값을 낼 수 있으니까요. 지난 팬데믹 때도 수학적 가면 모델에 따르면 2020년대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된 후 종결된다는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개발되고도 한참을 더 지속했고 아직도 그 여파와 변이가 남아있을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전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상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쩌면 딥러닝을 통한 AI의 예측 모델이 미래의 기상 예측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과연 7, 8월에 며칠을 제외하고 계속 비가 올지는 직접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모델의 정확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확실한 건 이제 일기예보는 오늘 우산을 가져가야 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산업과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데이터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날씨 예측은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고요.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 거죠.